이 이야기는 현재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 자식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사회 큰 이슈 보이스 피싱에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식된 마음으로 모든 부모님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거실 한쪽에는 낡은 전화기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액자 속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었던 부부와 어린 아들이 있었다. 그때는 모든 게 아직 무너지기 전이었다. 남편 영수는 텔레비전 소리를 작게 낮추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 순자는 주방에서 식은 국을 다시 데우고 있었다. 둘은 이미 저녁을 먹었지만 혹시라도 아들이 늦게 전화라도 할까봐 TV도 끄지 못하고 있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 뒤로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다. 이번엔 잘 될 거야. 그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됐지만 그 뒤에는 항상 같은 말이 따라왔다. 조금만 도와줘. 처음엔 몇백만 원이었다. 그 다음엔 몇천만 원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금액을 묻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그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다. 따르릉. 순자의 손이 멈췄다. 영수와 눈이 마주쳤다. 둘은 동시에 숨을 삼켰다. 여보 아들인가 봐. 영수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저예요. 아들의 목소리였다. 분명히 아들이었다. 아버지 지금 회사가 큰일 났어요. 거래처에서 돈을 막아버렸어요. 오늘 안에 급하게 막아야 하는데 지금 통장이 압류돼서 아버지 계좌로 좀 받아서 보내주셔야 해요.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얼마냐? 잠시 침묵이 흘렀다. 5천만 원이요. 순자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다.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질문도 의심도 없었다. 오직 하나였다. 우리 아들 어떡해? 그날 밤 부부는 평생 모은 적금을 깨기로 했다. 퇴직금 일부를 남겨두고 마지막으로 지켜오던 통장이었다. 다음 날 은행 창구 직원이 물었다. 급하게 송금하시네요. 혹시?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 회사가 위기입니다. 직원은 더 묻지 않았다. 그렇게 돈은 보내졌다. 그날 밤 아들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바쁘겠지. 순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은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진짜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수화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보이스 피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순자는 주저앉았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주일 뒤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늦은 밤이었다. 할머니 나야. 순자의 눈이 번쩍 뜨였다. 지연이니? 손녀였다. 사랑하는 손녀. 할머니 나 휴대폰 고장나서 친구 폰으로 전화했어.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마 나 지금 너무 급해. 목소리는 울고 있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학교에서 사고가 났어 친구랑 사고를 쳤는데 합의금이 필요해 지금 당장 보내야 돼 엄마 아빠 알면 나 죽어. 순자의 심장이 무너졌다. 얼마니? 200만 원. 영수는 옆에서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애가 울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영수의 손이 멈췄다. 다시 은행, 다시 송금, 다시 기다림. 그리고 다음 날, 손녀는 학교에 멀쩡히 있었다. 전화는 사기였다. 그날 저녁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TV도 켜지지 않았다. 라디오도 틀지 않았다.
영수는 식탁 앞에 앉아 통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숫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순자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먹을 것이 있었지만 먹을 수 없었다. 여보. 영수가 겨우 입을 열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지 않은 채였다. 한참 뒤 순자가 말했다. 우리 잘못 아니지.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린 그냥 가족이니까 믿은 거지. 그 말에 영수의 어깨가 떨렸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손녀 웃음 한 번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사람들. 그 믿음이, 그 사랑이, 그 마음이 가장 약한 곳이 되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창문 밖에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오래된 전화기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날 오후였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영수와 순자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했다. 문을 열자 정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가 서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반갑게 웃는 얼굴이 아니었다.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말했다. 아버지, 그 돈 진짜 보이스피싱이 맞대요. 그 말은 확인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었다. 순자의 손이 떨렸다. 그래, 우리가 바보같이 속았어. 며느리가 참았던 말을 터뜨렸다.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그냥 보내세요? 요즘 뉴스 안 보세요? 말은 정중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였다. 영수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미안하다.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못했다. 그 돈 아버님, 어머님 노후 자금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순자는 아무 말도 못했다. 입술만 떨렸다.